네, 저 광명 11구역에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삼끝 대책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액 관련돼서 증액 요인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조합이 또는 조합원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합원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건,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 조합원을 설립할 때 한 8천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됐거든요. 요 2016년부터 3년까지 8년간 증가액이 거의 9천억이 넘어요. 그거를 매월 나누면 매월 우리는 15%씩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할 건 15%씩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조 8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상황에서 올리고 매년 15%씩, 5%씩 또 올라가요. 자,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담할 조합원의 수, 2019년 사업 승인 이후 2024년에 조합원 수는 줄었어요. 그럼 총 세대수는 늘었냐? 늘어야지 돈을 벌어서 갚을 거 아니에요. 줄었어요. 그러면 막말로 우리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업계 평균 1분이 30% 내외예요. 우리는 얼마냐? 3,162명 대비 616명. 그럼 약 19% 정도 나오거든요. 매우 낮다는 얘기죠. 낮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 조합원이 그걸 다 메꿔야 되는 돈이에요. 비용은 정확히 모르겠죠? 이만큼 올라갔어. 그런데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자, 이것도 궁금해요. 돈이 될 만하면 조합원 수가 감소할 이유가 없죠? 총 세대 수도 감소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감소하고 있어. 1분도 작어. 그럼 결국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자,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남아있어요. 공사비. 공사비가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 관련돼서 안반도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전 감사님이 했을 때는 거의 46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628만 원을 했어요. 어쨌든 공사비는 무조건 상승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에 따라 평형별 조합원이 부담할 게 얼마나 추가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용이 상승되겠죠. 안방 깨려면 일반 공사보다 공사기간이 늘겠죠. 그럼 비용이 오르겠죠. 이걸 다 이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감당할 돈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체 아까 1조 7천억 중에서 공사비가 보통 평균 한 60% 넘는데 우리는 좀 작더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간 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관리비, 보상비는 그렇다 쳐. 관리비 중에서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가 쓴 돈,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때 통반장 주신 돈들 우리가 다 감내한 거예요. 우리가 총회에서 5만 원 받고 도장 찍은 거 이거 다 우리가 감내할 돈들이에요. 그리고 부대 경비, 금융비용 이거 계속 오르죠. 오르고 있죠. 아직 협상 못했죠. 다른 데는 조금씩 깎았는데 우린 깎지도 못했죠. 이런 게 자꾸 올라갈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보면 1구역부터 16구역 중에서 사실 뭐 우리만 남았어요. 12구역도 우리보다 빠르니까. 2023년도에 2구역이 628만 원, 5구역이 593만 원 했어요. 근데 5구역 특징은 같은 현대예요. 얘네가 협상을 할 때 조합장 바꾸고, 그나마 조합장을 바꾸고선 협상을 630에 시작해서 593만 원에 협상을 끝냈어요. 조합장을 바꾼 효과가 좀 난 거죠. 안 그랬으면 600만 원 넘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봐요. 조합장 바꿔서 좋아진 게 그거고. 그 다음에 H사가, 왜냐면 우리가 더 크잖아요. 여기는 3,000세대고 우리는 4,000세대니까. 거기 5구역 하면서 11구역 눈치를 본 거예요.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를 낮게 해주면 여기서 더 먹을 게 적으니까 높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잘했어요. 새로 바뀐 조합원이. 그럼 우리 한 19년 하신 조합장이 이거를 잘 바꿀 수 있느냐? 현대 H사하고. 그럼 고민을 해보세요. 19년 동안 H하고 같이 하신 분이 이게 되겠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고민 좀 하시고. 그러면 최소한 460은 올라올 거고
서울 최저 평균 800만 원 안쪽에 간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협상을 해도 부담액이 증가되는데 이거를 그냥 느낌이 안 오시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우리 아파트 평형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59 타입이 한 20평이고 뭐 주거 포함하고 근데 실제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평수가 좀 더 크게 나와요. 그러면 460에서 만약 560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560은 5R에서 했던 금액인데 요거는 아니 5R이고 여긴 2R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안에서 해도 적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만약 우리가 760 정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되는 거고 막말로 그 H공사에서 우리 11R을 아주 잘 봐서 야, 이 정도 돈 안 주면 나 공사 안 해 하고 배짱 부리고 이거 돈 줄 때까지 공사 안 하겠어 하고 배짱을 부리고 그리고 조합에서 아 얘가 이 돈 안 주면 공사 안 하겠대 아니면 이 돈 안 주면 공사 안 하겠대 그러니까 줘야 돼 라고 하면 1억에서 뭐 한 1억 8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고민할 게 이 조합원이 낼 돈이 여기 한정될 거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남았어요. 뭐 처음에 일단 3% 정도 잡았겠지만 현장 여건에 다르잖아요. 우리 11-1 누가 봐도 안반덩어리예요. 이거 돈 많이 들어갔지? 이거 뺐어요. 아까 공사비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공사비 포함 안 하고 착공하고 하면서 현장 여건이 이래서 하니까 또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 또 올라가요. 그러면 감안을 해야 되겠죠?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합원 수가 주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 인근 단가를 참고해서 아까 있던 표처럼 760에 960 참 바람직하지 않은 단가입니다.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바람직하지 않은 단가인데 왠지 요즘 현대에서 돈 안 주면 공사 안 하겠다는 말이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면 높게 부르겠다는 거죠. 그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얘기니까. 한 높게 잡아봤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59 타입 1억 또 1억 8천. 자,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감당하실 수 있으면 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사비 말고도 아까 사업 추진비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있는데. 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비용 중에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없나? 비용 중에 공사비만 얘기했잖아요. 업계보다 좀 낮게 설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그만큼 오르겠죠. 보상비,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비용.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 공사비 올랐으니까 세대별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이런 것들 내는 거. 수입에 보면 조합원 분양 수익이 67%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 2023년 기준에 1조 7천억이에요. 1조 7천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합원 분양 수익,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조합원한테 걷어서 상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을 쓴 비용, 공사비 등등. 자, 그러면 조합원 수로 나누면 인당 조합원이 낼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2024년부터 2025년 8년까지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2026년, 23년까지 매년 증가율 15% 최대치로 볼 거냐? 아니면 요 2023년에서 4년 사이에 증가율 5% 볼 거냐? 자, 두 가지를 다 봤어요. 최대치하고 최소치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그렇게 증감을 했을 때 조합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조합원 지금 가해서 한 이 정도 더 내요. 1.4억. 만약 이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2.3억을 더 내요. 현재 우리가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가하고 한 1억 정도 갭 차이 나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최소 5%씩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서 별 차이가 없는 거고, 만약 5%보다 더 올라서 15%는 많지만 아니더라도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1분을 올려서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안 돼요. 1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1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1분이 보다시피 억비의 평균보다 낮아요. 600세대 밖에 안 돼요. 이걸로 그 비용 감당하냐? 못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조합원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감소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거죠.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막말로 그럼 그때쯤 돼서 분양가가 오르거나 되면 좋은데, 우리 상황을 보자고요. 9구역, 우리 옆에 있는 거, 여기 다 빼놓고, 요 근처에 있는 거 봐도 한 8,000세대가 오픈 예정이에요. 뭐 우리보다 앞에 오픈하겠지만, 물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광명시 전체적으로. 그럼 물량이 많이 쏟아져. 그러면 공사 단가 높아. 분양가 높아. 그러면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다고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해야 되냐? 그럼 공사비 줄여야죠. 그리고 업무 추진비 줄여야죠. 각종 불필요한 비용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조합원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사비도 아까 얘기했던 760 밑으로 하고, 물론 이걸 듣는 H는 싫겠죠. 하지만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해서 적정한 공사비 내에서 적게 하는 게 맞고,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감안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안반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반 수익도 나요.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잘해야 돼요. 시공사가 가져가려고 하겠지. 돈 되는 거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우리한테 부담하고. 그게 일반적인데, 똑똑한 조합 같은 경우는 그게 뭔 소리냐. 안반 공사비가 줄 테니까 안반 우리 19구역, 우리 11구역 안반 괜찮으니까 이거 우리가 갖다 팔게. 조금이라도 수익 보전해서 우리 조합원 낼 돈 줄이겠다. 이런 수익성 확보 노력을 우리 조합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안반 공사비 하니까 니네가 다 해라. 다 먹어라. 그런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쪽, 보세요. 5구역도 80%가 안반이었는데, 거기가 80%면 11-2는 뭐, 보시다시피 그럴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비용만 낼 거예요? 이거 큰 수익 내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100억씩 난다고 하는데, 받아야죠. 계약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합이 안 하면 조합원이 시공사하고 모든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고, 투명하게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이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착공 들어가면 공사비가 가장 큰 이슈고, 그런 거에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총액 책자 5만원, 그거 뭐 가면 5만원 주고 10만원 총액이죠? 그거에 그냥 도장 찍으면 그냥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별로 부담할 게 공사비에 따라서 팍팍 올라가고, 사업 추진비가 연도별 추정 증가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공사비 올라가듯이 우리 사업 추진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급 물량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합이 이런 걸 모르진 않을 텐데, 시공사 기본이 그래요. 일단 해체 다 끝나고 나머지는 착공이잖아요. 착공 전에 돈 주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래 760을 주든 960을 주든 540을 주든 우리 조합이 H공사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 같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760이 할 것 같다. 아니면 960에 갈 것 같다. 아니면 전 감사님이 했던 그 400만 원 단에서 조금 올려서 한 530? 5구역 조합장 바뀌어서 630 달라는 거 530 했지 않냐. 안반공사 다 포함해서. 그렇게 우리 조합이 할 거냐. 안 할 것 같으면 여러 조합원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다가 총회에서 그 10만 원 받고 도장 찍어주고 다 부담하실 거냐 이거죠.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용 12% 금융비용 이거 지금 개선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커요. 공사비가 54%인데 2023년 비용에. 이게 11%예요. 이거 줄여야지. 그리고 부대 경비. 이건 더 깝깝해요. 12%나 돼요. 19%나 해요, 부대 경비가. 뭐 세목들 안 나오니까 자세히 모르는데 합산하 보니 이래요. 그리고 부족한 돈 다 조합원이 내라는 거잖아요. 5%씩만 계산해도 아까 나오잖아요. 1억에서 2억까지 부담해야 되는데 감당하실 수 있어요? 조합원이 빠진 이유 뭐가 있긴 있겠죠. 그걸 고민하세요. 안 빠지고 입주하려면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조합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보세요. 2021년 12월에 11월 이거 1차 경병할 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화나는데 2023년 2월에 40개월 예정. 그리고 2026년 6월에 입주 준공 다 끝난댔어. 그리고 2020년 7월 2월에 해상총회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2021년도에 세웠던 계획. 지금 2024년이에요. 이거 올해는 이러지 맙시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우질 말든가 세웠으면 지키든가.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2027년에 해상총회예요. 근데 우리 2028년에 입주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이랬던 걸 예전에 그랬다 치고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조합 일에 관심을 갖고 잘 판단을 하시면 지금도 이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포함해서 조합이 해야 될 일, 조합원이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